안녕하세요. 이번엔 영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너무 유명한 영화라 리뷰나 평론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전 제가 발견한 몇 가지 포인트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BTS 편처럼 아마 오늘 들으시는 내용도 대부분 어디서도 못 들어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박스입니다. 이 영화에서 박스는 모든 비극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김기택 가족은 피자 박스 접는 일을 하는데 피자집 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정체다 보니까 박스 4개 한 개꼴로 이런 상태야.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넷 중 하나는 불량. 이 말은 넷 중 하나는 불행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 사장 가족과 김기택 가족 모두 4인 가족인데 넷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죠. 민혁이 가지고 온 수석 박스를 열고 난 후 김기택 가족은 온 가족이 차례대로 박 사장 집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던 수석은 나중에 기우를 공격하는 살인 무기로 사용되고 또 기정이가 영교를 처음 만난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의 블랙박스인 겁니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다송이 마음속의 블랙박스를 열자고 구라를 쳤던 기정이는 다송이 마음속 블랙박스의 실체였던 지하실에 살던 바로 그 남자 오근세의 칼을 맞고 사망합니다. 기우는 뒤늦게 수석을 버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모든 비극은 박스를 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박스는 열어서는 안 되는 것, 즉 판도라의 박스,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Another Brick입니다. 박 사장 회사 이름이 Another Brick인데요. 이 Another Brick은 79년에 발표된 핑크 플로이드의 명반 더 월에 수록된 곡입니다. 노래도 유명하고 알란 파커 감독이 만든 뮤직비디오도 엄청 유명하죠. 전 고3 때 이 비디오를 처음 봤는데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사를 보면 All in all you're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너는 벽의 또 다른 벽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박 사장의 관점에서 박 사장 집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꿔 낄 수 있는 수많은 벽돌 중 하나일 뿐이라는 뜻이죠. 가정부가 해고된 날 퇴근길에 박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긴 뭐 아줌마의 세고 셌으니까 다시 또 구하면 그만이긴 한데. 회사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박 사장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서 이 컵에 커피를 가득 채운 다음 김기택의 운전 실력을 테스트하죠. 기우가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도 가정부 문광이 이 컵에 음료수를 담아서 내고요. 다혜한테 과외할 때도 이 컵을 쓰죠. 세 번째 키워드 현자입니다. 기우가 처음 박 사장 집에 갔던 날 가정부 문광이 기우를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건축가 남궁현자 선생님 아시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사시던 집이잖아요, 여기가. 건축가 남궁현자가 살던 집에 사업가 박동익이 살고 있습니다. 박동익의 영어 이름이 보입니다. 나탄 박, 네이선 박입니다. 현자, 나탄. 현자, 나탄. 전 곧바로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현자, 나탄. 독일어 원제목인데 아까 봤던 박 사장 이름이랑 스펠링이 같죠. 이 작품은 독일 근대 희곡의 아버지 고톨트 에프라임 레싱의 대표작인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라고 하는 관용, 똘레랑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국내에서 공연되기도 했었죠. 현자 나탄과 기생충. 현자 나탄이 세 종교에 관한 이야기라면 기생충은 세 가족의 이야기이면서 세 계급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레싱의 작품들은 당시로선 매우 파격적이게도 귀족이 아닌 시민 계급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기 때문에 시민 비극이라고도 했는데 기생충 역시 시민 비극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사군자입니다. 박 사장의 집은 현자의 집이기 때문에 집 속에 매난국죽 사군자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매화입니다. 지하 1층 다용도실에 가면
매실청이 한가득 있습니다. 이 수납장은 지하실로 통하는 출입문이기도 하지요. 난초는 바로 박 사장의 큰딸 다혜입니다. 해자가 난초 해자죠. 은혜 해자도 많이 쓰지만 난초 해자도 이름에 많이 씁니다. 국화는 아주 쉽죠. 가정부 국문광입니다. 국문광과 오근세의 혼인신고서를 보면 한문 표기가 있는데 국화 국 따뜻할 문 넓을 광자를 씁니다. 죽도 아주 쉽습니다. 집안 곳곳에 대나무가 있죠. 5번째 키워드 복숭아입니다. 가정부 국문광은 복숭아 알러지가 심한데 이를 이용해서 기택네 가족은 국문광을 박 사장 집에서 쫓아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앞서 보셨던 혼인신고서를 보면 국문광 남편 오근세의 본적이 경기도 부천시라는 점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를 가보면 시목, 시화, 시과 모두 복숭아인데요. 왜냐하면 부천시가 도시화 이전 국내 최대 복숭아 특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6, 70년대엔 대구 사과, 나주 배, 고산 감과 더불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복숭아 밭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복숭아 축제는 쭉 이어오고 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문광은 남편 고향의 특산물인 복숭아 알러지로 박 사장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남편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6번째 키워드 액자입니다. 기우는 자신의 영어 이름을 케빈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박 사장 집에 처음 갔던 날 거실벽에 붙어있던 박 사장이 받은 상장에서 따온 겁니다. 기택네 집에는 한문 액자가 2개 걸려 있는데 하나는 이 액자로 자세히 보면 전주 최씨 시훈입니다. 시훈은 가훈과 같은 말이고요. 기택은 김씨인데 전주 최씨 시훈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집에 원래 있던 것이거나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것이죠. 시훈을 저렇게 걸어놨지만 저 집 식구들은 저걸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더불어 액자가 하나 더 있는데 안분지족 액자입니다. 안분지족은 자기 분수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인데 기택네 가족은 안분지족하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다 결국 불행해지죠. 액자를 걸어놓고 액자의 가르침은 하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사관왕을 휩쓸었을 때 저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월드컵 4강보다 더한 쾌거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기생충은 지난 20년간 제가 봤던 모든 영화 중 단연탑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